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오늘 오전 빈소가 마련된 부산 남천 성당에서 가톨릭 전시사에 따라 장례미사가 열렸는데요.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고인의 영정을 든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장례미사에는 정치권 인사들뿐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려는 일반 천주교 신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후 고인은 문 대통령의 부친이 안장돼 있는 경남 양산의 하늘공원에 함께 안장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안장식에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례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곧 공식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근희 프레스코 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발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고 강한옥 여사 오늘 발인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용어로는 장례 미사라고 하는데 역시 비공개로 좀 진행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장례미사 자체는 일반 천주교 신자들도 참석할 수 있게 공개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 묵주나 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도신경을 외워보라는 식으로 신자 여부를 확인한 뒤에 입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식적인 참석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저희 취재기자의 말에 따르면 약 1000여 명에 가까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장례미사 이후의 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 취재진도 장례미사를 마치고 성당에서 운구 행렬이 떠나는 모습까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문 대통령이 운구차를 응시하다가 결국 김정숙 여사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장례미사에는 여야 정치인들이라든지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모두 참석을 못한 거네요, 그렇죠? 장례미사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예.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을 했고요. 예. 다만 이 장례미사 이후에 안장식 등의 행사든 가족들만 이뤄진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예, 대통령으로서는 최대한 좀 조용하게 어머님 모친상을 좀 치르고 싶었던 아마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제까지 문상을 한 걸 보면은 야당 대표들은 다 문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반영을 해서요. 대부분의 조문은 정중하게 이제 사양을 했는데요. 다만 이 빈소를 찾은 주요국 대사들을 포함해 야당 대표들의 발걸음까지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 노영민 비서실장은 정당 대표들과의 통화에서 만약에 오시면 어떻게 거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야당 대표의 조문은 받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외교 관계와 국정 운영 등을 이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정동현 민주평화당 대표를 시작으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리고 오후 늦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문을 했고요. 이후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제 빈소를 찾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의 손을 잡으면서 일일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빈소를 찾았던 야당 대표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훌륭하신 어머니를 여의시고 애통한 심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고향 땅을 밝게 해드리지 못한 데 대한 송구스러움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위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왔어요. 저도 내려오면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 기억이 났습니다. 아마 문 대통령도 마음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먼 곳에 와줘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여당 대표 또 여당 측근들, 핵심 측근들의 조문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야당 대표들까지는 차마 물리치지 못했다. 오신다면 어떻게 거절하겠나. 이렇게 노영민 비서실장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최 의원님, 상이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라는 그런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대통령과 이런 야당 대표들이 만나서 서로 분위기가 험악하지 않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좀 우리가 많이 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번 모친상을 문 대통령께서 정말 절제 있고 소박하게
잘 관리를 하셨다. 사실은 그 조문으로 따지자면 주변 참모들이라든지 지지자들이 얼마나 조문을 하고 싶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또 그 조문을 모두 허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또 잡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뭐 조문 순서라든지부터 시작해 주변에 누가 앉아 있느냐부터 해서 누가 더 가깝고 누가 멀고 이런 엉뚱한 해석을 낳을 수도 있는데 예. 조문을 정말 그 한정을 해서 외교 관계, 예. 4개국 대사 그리고 그 이제 야당 대표 예. 협치를 위한 야당 대표들 이렇게 조문을 제안을 해서 어떤 그 의미를 살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절제된 어떤 이 우리 장례 문화를 이끄는데도 예. 이번 모습들이 많은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당 인사들의 조문은 정중히 거절했지만 야당 인사들의 조문 또 4대국 외교 대사들의 조문은 받아준 것이 오히려 좀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진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그러나 뭐 늘 논란이 될 수 있는 장면들은 늘 있기 마련이에요. 홍문종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의 조문이 좀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좀 있어요. 네, 홍문종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가 오늘 오전 9시 10분쯤에 남천성당을 방문해서 이제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문 이후에 나와서 이제 기자들과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드렸어요. 배려를 해주고 계시다고 이렇게 병원으로 해드리고 책상도 넣어드리고 그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대통령께서 예,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배려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많이 아프신데 배려 좀 해달라고. 혹시 뭐 사면 이야기라든가 이런 그 다 알아서 들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구체적인 대답을 하시진 않으셨고 그냥 웃음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가 봤던 이 영상에 보면 다른 야당 대표들은 조문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짧게 이제 조문을 마치고 나온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했다는 거에 조금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예. 모친을 잃은 그 슬픔을 같이 나누는 그런 조문이 대부분의 야당 대표들이 보여준 모습이었는데 홍문종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는 이제 당의 뭐 핵심 관심 사안이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그 얘기를 꺼냈다. 최 의원님,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나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서 그 얘기를 꺼낸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상가에서 뭐 적절한 표현이었나 예. 하는 의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문종 또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 기본적으로 모든 당의 그 운영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맞춰져 있는데 예. 자주 뵐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예. 어쩌다가 한번 이런 기회에 만났는데 만약에 이런 또 말을 꺼내지 않았다면은 예.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그런 기회에 뭐 했냐 하는 반응이 있었겠죠. 예. 홍문종 대표는 이제 아마 자기 지지자들을 생각해서 그 문제를 꺼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저 상가에서 저 말을 하는 것이 적절했냐를 전체적으로 따지자면은 별로 적절하지는 또 않았다고 봅니다. 예. 어느 관점에서 누구의 위치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평가는 좀 상이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좀 배려를 해달라. 지금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려해달라는 홍문종 대표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뭐 현찮으시니까 병원에도 보내드리고 그 안에 이제 책상도 넣어드리고 하면서 지금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예. 예를 들어 뭐 그 홍문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면 관련 뭐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뭐 얘기를 했는데 이제 홍문종 대표 말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아들으셨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배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그냥 웃음으로 대답했다. 소위부다. 예. 알겠습니다. 통일부에서 확인해 준 사실인데 북측에서 우리 쪽으로 조문 의사를 좀 보냈어요. 조전을 보냈다고요?
조전이 아니라 조의문이 정확하다고 조의문이요? 합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예. 김 위원장이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전달해 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의문은 어제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달받았으며 밤 늦은 시각 빈소가 차려진 부산 남천 성당에서 대통령께 직접 전달됐습니다. 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어제 오후에 북측 실무진이 이 판문점을 통해서 윤건영 국정상하실장에게 이 조의문을 직접 전달했고 어제 늦게 남천성당에 있는 문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외에 이 자리에서 남북 간의 다른 이야기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앞서 이 이효 여사 별세 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한 바 있었고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는 조문단을 파견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조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또한 이번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도 강한옥 여사의 모범적인 신앙과 선행에 감사를 표했으며 대통령과 모든 국민의 위로와 사도적 축복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김근희 기자. 근데 김근희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또 정몽원 회장,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여기에는 북한이 조전을 보냈어요. 그렇죠? 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조전이 아니라 조의문이라고 네. 해요. 그럼 조전하고 조의문은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우선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보낸 것은 조전이 아니라 친서 형식의 조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호 여사 때 보낸 것과 같은 조의문.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전에 비해서는 좀 더 친서 형식에 가까운 조의문이라고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모친상이기 때문에 조전보다는 조의문의 형태를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전자가 이제 전기 전자니까요. 과거에 우리가 전보라는 식으로 해서 보내는, 그러니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통신 형태로 보내는 것이고 조의문은 직접 이제 인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보내기 때문에 조의문이 조금 더 격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보네요. 우선은 친서 형식의 성격이 맞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북한으로서는 사실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예, 지금 북미 관계도 협상으로 좀 차질이 빚어지면서 남북 관계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북측으로서는 이렇게 친서 형태의 조의문을 보낸 걸 보면은 나름 최대한 성의를 표시한 건가요? 남북 관계 개선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예의죠. 예, 이런 모친상이라는 것은 한 개인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정말 큰 슬픔에 빠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동안 만나왔던 파트너로서 예의를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예의를 표시해서 그러면은 꽉 막힌 관계가 돌파구가 열리냐 그러면 예.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돌파구가 열리려면은 다른 뭔가의 어떤 북핵 회담에서의 성과가 새로 생기든지 새로운 제안이 있든지 해서 거기서 돌파구가 생긴다면은 모를까 이 자체로서는 돌파구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다만 이제 다른 곳에서 돌파구가 생겨서 다시 만남을 논의할 때에는 예. 이런 서로 예의를 표시한 것이 새로운 만남에 굉장히 매끄러운 촉매제가 될 수는 있겠죠. 예. 프란치스코 교황도 조의문을 좀 보냈죠, 우리 쪽에. 그렇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 애도의 뜻을 내비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한옥 여사 이 선행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아마 이제 카톨릭 신자고 대통령도 카톨릭 신자니까 대통령에게 위로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한일 관계도 안 좋은데 주변국
뭐 외교 대사들이 다 조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직접 아베 총리도 우리 쪽에 메시지를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 조문 중에 이 문 대통령에게 아베 총리의 위로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 14일에 이 일본의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 아베 총리에게 위로전을 보내서 애도의 뜻을 표한 바가 있는데요. 아베 총리가 당시에도 이 문 대통령의 격려가 큰 힘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또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외에 뭐 중국 대사, 러시아 대사, 또 해리스 미국 대사까지 주변국 4강이 모두 찾았는데요. 문 대통령이 외교사절의 조문은 받겠다고 밝히면서 이 인사들에 대해서 한 사람씩 조문을 받고 또 5분 정도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해리스 미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SNS에 깊은 조의를 표한다면서 추모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친 상황이라는 그렇게 글쎄요, 뭐 썩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꼬여 있는 남북 관계 또 한일 관계 또 개선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앞서 이제 야당 대표들의 조문 또 이런 4강 외교 대사들의 조문은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당 인사들 또 측근 인사들의 조문은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그래도 뭐 다녀간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측근들이 다녀갔지만 이 조문은 하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최측근이라고 불리던 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어제 빈소 근처까지 왔다가 발길을 그대로 돌렸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인사도 마찬가지였는데 대표로 조문을 한 이낙연 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을 제외하고는 조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한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왔다 갔는데요. 도의상 왔지만 조의를 못한다고 간다며 되돌아가는 모습이었고요. 탁현민 기획자문위원도 문 대통령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빈소 앞에서 돌아 나왔다면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이 대통령의 뜻이 분명해서 조문을 못했다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풀지 못하고 참는 분이라 이 건강이 걱정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로 조문을 한 이낙연 총리는요, 몇 가지 보고를 드렸고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일본 관계 등 현안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고 했는데요. 이 힘든 상황에서도 국정 현안을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경수, 양정철, 또 탁현민, 임종석 뭐 이런 측근들은 사실 이제 대통령이 상을 당했으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손님들 맞이하는 것 등 뭐 여러 가지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측근들조차도 다 이렇게 물리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이제 불필요한 잡음을 낳게 되죠. 얼마나 지금 언론이라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그다음에 새로운 해석을 낳고 하는데 그 해석 중에는 뭐 옳은 해석도 있겠지만은 누가 대통령에 좀 더 가까이 있었다더라. 대통령하고 악수를 몇 분간 더 했다더라. 이런 것까지 하나의 권력 관계의 그 해석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잡음을 낳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절제된 얕은 그 장례의 모습은 문 대통령께서 굉장히 선택을 잘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오늘 이제 발인이 끝나니까 자신의 모친상에 대해서 많은 애도를 표해준 우리 국민 또 여야 정치인들 또 주변국 인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좀 내기도 했죠. 김태일 기자,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렇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김근희 기자가 잘 알 것 같은데요. 한번 그런가요? 전해주시죠. 네, 한번 다시 전해드리자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안장식에서 직접 이 이야기를 나눈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그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이 어머님께서는 평소 신앙대로 또 원하시던 대로 많은 분들의 기도 안에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시게 됐다. 또 이 이산과 피난 이후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이제 아버지도 다시 만나시고 못 가시던 고향에도 다시 가시고 또 형제 자매들도 다시 만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오셔서 조문을 하신 분도 계시고 직접 오지는 못했지만 이 마음으로 조의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특히나 이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용만 읽어보면은 그냥 어느 자식이 어느 이제 상을 당한 이제 모친 또 부모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그냥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좋은 세상으로 가서 편히 쉬신다 이런 이제 표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문 대통령과 모친인 강한옥 여사 모든 자식 부모 관계가 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좀 절절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또 이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 MBN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또 강한옥 여사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본인이 불효막심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당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구순 너무 이제 구순이십니다. 예. 스스로 효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유, 오히려 마음만 그렇지 불효막심하죠. 네. 저희 어머니가 우리 보통의 어머니들처럼 그냥 드라마 좋아하는 그런 이제 할머니셨는데 네. 아들이 정치에 들었으니까 그 뒤부터는 정치 뉴스 다 보시고 네. 또 심지어 시사 토론도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방송을 보면 저를 욕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까? 게다가 또 정치인의 숙명이죠, 뭐. 게다가 또 그 영남 지역의 그 어르신들이 또 맞아면 이제 저를 또 이렇게 나무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제 참 불효막심하죠. 어머니한테 지극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했어요. 피나 나서 정말로 어려우셨던 이야기들 하는데 만약에 저희 남편이 효심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제가 뭐라고 했을 거예요. 처가 쪽에도 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모님 입장에서 본 거죠? 예. 우리 저희 친정어머니가 문서방 참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가족들도 잘 못 알아보시는데 신문에 문서방 사진이 나면 아유 문서방이네 이러는 말씀을 하시면 참 가슴에 많이 좋아하는 사위였던 것 같아요. 네, 과거 대선 전에 저희 MBN 정은갑의 집중 분석에 나와서 대통령 그때는 이제 후보자 신분이었죠. 이제 부부가 이제 털어놓는 그런 모친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치하는 아들이 정치하다 보면 이쪽 편에서는 환호를 받지만 저쪽 편에서는 또 막 욕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그런 정치인을 아들로 둔 노모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서 싫은 소리도 막 듣게 되잖아요. 그럼 참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후보 시절에 참 불효막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정치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아쉬운 일이 있는데 이 정치를 하다 보면 반대편에서 많은 공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모께서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보거나 아들이 공격당하는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실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불효자로서 고통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변에 취재되는 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께서도 대단히 소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직접 병원에 문상하러 가기 전까지는 같이 병실을 쓰는 일반 병실을 쓰고 계셨다는데 같이 병실을 쓰는 사람들도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주변에 가시하거나 그런 것 없이 굉장히 소박하게 생활을 해오셨다. 그런 면을 요번 장례식을 통해서 다시 알 수가 있고 아까 드린 말씀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아마 지지자나 참모들은 요번에 종문을 못해서 서운하기도 하겠지만 솔직히 이게 한 번 몇 사람한테 조문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그럼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정말 난감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장례가 끝나고 나면은 나는 조문을 한 사람, 나는 정문을 못한 사람 해서 어떤 권력의 척도로 나눠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모친상을 당했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모친상을 당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아무도 몰랐고 장례식이 끝난 며칠 뒤에 독일 언론에 처음 보도가 됐거든요. 그 정도로 이 어떤 국가 정상의 이런 장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오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제해서 치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고 강한옥 여사와의 그런 관계들, 여느 부모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절절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아들을 둔 노모의 그 심정도 저희들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일 성당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희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이런 대통령과 모친의 관계를 좀 잘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도 본인의 SNS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통령 가슴 언저리에는 늘 어머니가 계셨다. 그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곤 했다라고 하면서 이 문 대통령이 부산 쪽으로 행사를 갈 때면 억지로 짬을 내서 어머니를 찾아뵙곤 했다. 또 이제 문 대통령은 전국이 소란스러워지면 어머니가 가슴을 졸일까 걱정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만큼 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가까이서 문 대통령을 또 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또 심경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이 동네 주민들이 이 강한옥 여사와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보면 이 성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강한옥 여사가 아들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전혀 아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 강 여사도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이 성당 신도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들이나 정치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으시고 성당 활동가 나이 많은 분들을 많이 챙기시는데 힘썼다고 고인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요. 또 뭐 역사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긴 합니다만 그걸 떠나서 한 아들과 한 노모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들여다보면은 좀 절절한 면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정숙 여사도 뭐 당연히 이제 이번 상 내내 이제 자리를 지켰는데 사진을 제가 이렇게 하나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눈물을 이제 훔치는 모습을 김정숙 여사가 글쎄 뭐 짠한 마음으로 쳐다보는 그 사진이 좀 오늘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장례 내내 이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 곁을 지키는 모습인데요. 당시에 모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당시에 문 대통령이 이제 행사에 참여하느라고 바로 부산에 못 내려가고 병원에 먼저 도착을 했던 게 이제 김정숙 여사였습니다. 행사를 마치자마자 부산에 부랴부랴 내려갔고 이제 문 대통령이 모친과 한 2시간여 정도 마지막 시간을 보낸 뒤에 이제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뒤부터 이제 김 여사는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묵묵히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 측근들은 문 대통령의 모친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만큼 누구보다 상심감이 더 클 거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데요. 오늘 보신 것처럼 그 운구행결에서 끝내 이제 눈물을 터뜨릴 때도 옆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같이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어머니에 대한 이런 각별한 애정을 김정숙 여사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발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내일부터는 또 이제 정상적인 이제 국정 운영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